3번 별표 3개. 노인복지시설. 여기 나왔잖아. 시설 문제 대비하라고 제가 써드렸잖아요.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 두 번째 의료, 동그라미 치고 있죠. 자, 세 번째 여가, 네 번째 재가, 다섯 번째 보호,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일자리 동그라미, 일곱 번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쉼터의 동그라미.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노인의 기도인데 주여 일심 보제이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7개 시설이 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로 외우는데 첫 번째 주거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일자리 지원시설, 쉼터,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자, 여기 이제 주거복지에 3가지가 있고 여가복지에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에 서비스가 있고 의료복지에 2가지가 있거든요. 재가에는 주야간보, 단기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다음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복지연구 지원 7가지가 있거든요. 7가지의 서비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구분해서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나왔었다. 그 공간에 한번 써보세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나왔다고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쓰세요. 계속. 노인 전문 병원 있었는데 삭제가 됐죠. 노인 휴양소 있었는데 삭제됐죠. 그 다음에 노인 요양병원 아시죠? 요양병원도 시설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시설이 아니고 하나만 더 할게요.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센터도 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만 써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주거에 3가지가 있고 여가에 3가지가 있고 재가는 7가지 서비스, 의료에는 2가지가 있다. 요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20번 별표. 주거복지시설입니다. 첫 번째 기억에 뭐가 있죠? 양로시설의 밑줄. 니은에 뭐가 있죠? 노인공동생활과정의 밑줄. 세 번째 뭐가 있죠? 노인복지주택의 현관펜 밑줄. 3개 맞죠? 자, 양로시설입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노인공동생활과정은 그룹홈이에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 가로 묶으시면 됩니다.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임대가 나옵니다. 임대, 시니어타운이죠. 임대의 동그라미 별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자, 노인복지주택은 우리가 이제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 밑에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자,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설치 들어갑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설치할 수 있고요. 2번 별표, 신고합니다. 두 번째 줄 마지막 신고의 동그라미.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22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입니다. 입소 자격 오른쪽에 써주세요. 입소 자격 오른쪽에다가 65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60세 이상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현관펜 밑줄.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함께의 동그라미. 입소 자격자의 배우자가 함께 입소할 수 있죠. 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5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녀입니다. 24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녀 가로 묶어주세요. 자, 되셨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장애의 동그라미 입소 자격자가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입니다. 여기는 24세 이상입니다. 24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가로. 근데 이 자녀는 장애가 있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런 사람들은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는 거.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낮는데 그래도 우리가 복지주택에 이런 분들이 입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 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합니다. 입소 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되셨죠?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임차인이 다시 이걸 재임대를 하는데 입소 자격자가 아닌 사람한테 재임대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23번 의료복지 들어갑니다. 의료복지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요양이 들어가요. 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요. 자, 현관펜 준비. 요양시설의 밑줄.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밑줄입니다. 1번.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 나와야 돼요.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어디 있어요? 첫째 줄 마지막.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의 현관펜 밑줄. 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위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주시고요. 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4번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설치 들어갑니다. 국가지자체 할 수 있고요. 국가지자체 외의자 할 때는 신고합니다. 2번 별표. 2번의 두 번째 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 동그라미 별표.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들어갑니다. 여가도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어요. 자, 노인 여가복지시설 오른쪽에 써주시죠. 자, 오른쪽에다가 예전에 노인 휴양소가 있었거든요. 노인 휴양소가 있었는데 휴양소 없다. 하나만 더요. 노인 교실은 있는데 노인 대학은 없다. 노인 대학은 일종의 프로그램이니까요. 시설이 아니에요. 자, 노인복지관 들어갑니다. 별표. 노인복지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양부터입니다. 교양부터 가로 묶어주세요. 교양부터 어디까지냐?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재가복지가 있죠. 재가복지까지 가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노인복지관이 됩니다.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할 때 중요한 것은 친목도모 아니겠어요? 친목도모. 그 자리만 아시면 돼요. 친목도모의 밑줄.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공부하는 곳이죠. 오케이. 학습. 두 번째 줄 학습 프로그램의 밑줄이요. 이런 게 나오면 노인교실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활동 참여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드렸고요. 기출문제 확인학습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최근에 나왔는데 좀 지엽적인 게 나왔어요. 노인 의료복지가 나왔는데 시설의 규모가 나왔어요. 노인 의료복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 경우 입소 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의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1번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입소 정원 몇 명?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의 현관펜 밑줄. 입소 정원 10명 이상이면 노인 요양시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10명 이상이 아니라 10명 이내가 되는데
5명 이상, 9명 이하, 현관펜 밑줄.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입소 종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5명, 6명, 7명, 8명, 9명까지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CF.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상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기보호가 있어요. 재가급여에 단기보호가 있는데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 급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노인 장기요양은 노인 장기요양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장기요양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죠. 우리가 이제 장기요양 보험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려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노인 요양 공동사용 가정의 입소 종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가 장기요양 기간에 재가급여에 단기보호가 있는데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해됐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장기요양이다. 장기요양 보험 가입한 사람, 그 다음에 장기요양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매, 중풍 등의 질환이 있어서 등급을 판정받았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가복지 들어갑니다. 1번, 국가와 지자체는 여가복지시설 설치할 수 있고요. 2번 별표, 이것도 신고합니다. 자,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노인 여가복지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에 동그라미 별표. 재가 들어갑니다. 자, 재가는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죠.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복지 연구 지원 서비스까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이라 해요.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이하 재가 노인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그 자리 밑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기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 그 자리 밑줄, 단기간 입소시켜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오른쪽에다가 상담이라고 쓰시면 돼요. 주로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 첫째 줄 나오죠. 상담을 제공하고 현관펜 밑줄. 재가 노인에게 노인 생활 및 신상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 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교육의 동그라미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랍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 자, 오른쪽에 쓰세요. 방문 간호 서비스는 간호가 나옵니다. 자, 간호가 나옵니다. 방문 요양과의 차이점이에요. 방문 요양은 간호가 안 나와요. 방문 간호는 간호나 간호사가 나와요.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간호사 등이, 간호사 밑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밑줄,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방문 간호 서비스입니다. 자, 복지연구 지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지연구를 제공하나 대여하는 서비스. 뭐 욕창 매트나 휠체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재가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도 신고합니다.
국가 지자체 할 수 있고 2번 별표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구소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시설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주거복지, 여가복지,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재가, 의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쉼터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나올 거예요. 일자리 지원기관은 다른 법에 있어요. 근데 일자리를 말 그대로 어르신에게 지원해 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9번 요양보호사 직무 자격증의 교부입니다. 요양보호사도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양보호사 그 오른쪽에 공간에 이거 써보세요. 이거 자격시험이 있어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 1번 들어갑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운영자는 보건복지부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시작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현관펜 밑줄 반드시 둬야 돼요. 강행 규정이고요. 이해됐죠? 2번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 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바로 아래 쓰세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지정받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지정받는다.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으세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끊어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그 자리 밑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오른쪽에 보건복지부 장관 X. 오른쪽에 보건복지부 장관 X.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3번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끊고. 자, 앞에 시도지사 앞에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X. 보건복지부 장관 X.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거. 6번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줘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도 안 됩니다. 되셨죠? 누구든지 육과 관련된 금지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지정받는다. 30번 별표. 지정의 동그라미 별표. 시도지사가 지정해 줍니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쓰세요.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치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자,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부정의 동그라미. 이럴 때는 반드시 취소해야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거짓 부정은 항상 이렇게 강행 규정이었잖아요. 자, 되셨습니다. 긴급전화 설치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학대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입니다. 제가 지워버렸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시설 안에 있었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국가, 동그라미. 국가는 중앙이 붙어요. 뒤에 보면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죠. 중앙의 동그라미.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2번이 더 중요한데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시도에 두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업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용, 지읒, 치읓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내용을 주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중앙하고 구별해서 지역을 주로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지역을 들어갑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 별표.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별표. 여러분, 노인학대는 뒤에 나오겠지만 노인학대가 있을 때는요,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상 신고 의무자가 거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신고 접수를 받아요. 디귿, 피해 노인 및 노인 학대자에 대한 상담. 리을, 피해 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미음,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미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 비읍이요. 시옷, 노인학대 행위자를 위한 재발 방지 교육. 이응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 사례 회의의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앙으로 와세요. 다시 중앙으로 오세요. 앞으로. 자, 동그라미 1항에 제가 밑줄 친 게 이응이잖아요. 이응 읽어보세요. 시작. 노인학대 분쟁 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중앙이니까 중앙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는 지역이니까 지역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가 있구나. 사례 판정위원회가 중앙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구분하시라고 제가 밑줄을 쳐놓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피해 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지정을 받습니다. 제 맨 아래 3번,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정의 동그라미,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을 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입니다. 쓰세요. 직무상 신고 의무자. 직무상 신고 의무자 아닌 사람. 경찰관이요. 시험에 나왔었어요. 경찰관은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 장과 종사자, 이 두 사람은 직무상 신고 의무자가 아니에요. 신고 접수를 받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번 별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동은 1000만 원이었죠. 아동학대는 1000만 원이었어요. 노인학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상 신고 의무자예요. 쭉 참고적으로 한 번만 읽어주시고, 이 사람들은 신고 의무자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 이 두 군데다가 신고하니까. 자, 되셨습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 어디를 보냐? 34번을 보시죠. 응급조치 의무 등입니다.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받았잖아요. 여기서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죠. 자, 그 다음에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상해를 입힌다든지, 아시죠? 어르신에게 상해를 입힌다든지, 그 다음에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금지 행위가 됩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번,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의 행위,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요소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이게 다 뭐였죠? 학대였어요.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서 증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금지 행위입니다. 최근에 이게 박스형 문제로 출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종 노인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건 참고하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 실종 노인이거든요. 실종 노인을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37번,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입니다.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좀 오래된 문제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습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그 자리 밑줄.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노인학대 등에 대한 통보인데요. 1번 별표, 1번 별표 같이 읽어요. 시작.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우리 아동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아동에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라고 돼 있었어요. 생각나시죠? 근데 이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사실 통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밑에다가 시도, 시군구, 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동하고 달라요. 아동하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통보받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노인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제공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사항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보시죠.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입니다. 우리 아동에서 했었죠. 자, 똑같습니다. 왼쪽에 쓰시면 돼요. 1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요청하여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2번 취업 제한은 당연히 노인 관련 기관이겠죠.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것을 알아놓으시면 돼요. 조문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형 간편 밑줄. 노인학대이니까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밑줄.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게 취업 제한 기간인데요. 동안 다음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 이게 노인 관련 기관이에요.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걸 취업 제한 명령이라 그래요.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노인 관련 기관의 설치, 신고, 인가, 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같이 읽어요. 시작.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의 현관펜 밑줄. 그 다음에 5번.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회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취업하려거나 사회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 관련 법력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자리 현관펜 밑줄. 확인할 수 있다로 끝내면 안 돼요. 확인하여야 하고요.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하여야 한다. 현관펜 밑줄. 이해되셨죠? 오케이. 6번.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회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9번.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 관련 기관의 폐쇄를 요구해야 되죠. 반드시 요구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위반 사실의 공표가 있는데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42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시설이죠. 쉼터의 동그라미, 쉼터의 설치, 이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데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한 번만 읽어주셔요.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하겠죠. 학대 피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제공해야 되겠죠. 학대 피해 노인에게 학대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가능하고요.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서 노인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지원 요청을 합니다. 자, 되셨고요. 밑에 노인학대에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후관리 있었던 거 아시죠? 노인학대에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노인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이게 사후관리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청문 참고하시고요. 보칙.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노인 또는 부양무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실시기관은 대개 지자체가 됩니다. 자, 이의 신청은 해당 복지조치를 있으면 안 날로부터 대가 이의 신청은 9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0일 동그라미 별표 90일 이내 문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신청을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신청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 결정해서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